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에 폭발물 공격 위협이 접수돼 오늘 관내 900여 공립학교가 일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는 혼란을 노렸던 허위 협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등교 시간 분주히 학교로 달려야 할 LA 교육청 스쿨버스들이 모두 주차장에 멈춰 있습니다. Threat received, the superintendent has directed all schools to be closed today, Tuesday, December 15th, to ensure the safety of all students. 학교에 배낭이나 소포 형태로 폭발물을 은닉했다는 테러 위협이 이메일을 통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휴교령이 내려진 LA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는 900여 곳, 학생 수는 64만 명에 달합니다. 교육청 규모로는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LA 교육청은 이달 초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 등 재반 여건을 고려해 휴교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not to one school, two schools, or three schools. It was many schools, not specifically identified. 협박 이메일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IP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 FBI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도 비슷한 테러 공격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경찰은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LA 통합교육고 산하 학교들이 오늘 하루 전면 폐쇄되면서 도심 곳곳이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난메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성급한 휴교령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휴교령은 오늘 오후 5시 30분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런 휴교령에 학교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출근에 앞서 이른 시간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켰던 부모들은 허겁지겁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Watching from what happened in San Bernardino, that's pretty close to home, and now this one here is even closer. That's kind of scary. 폭탄 테러 위협이 알려진 직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LA 통합교육구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통합교육구 건물 주변 반경 1마일이 철통같이 폐쇄됐고 이로 인해 인근 도로는 물론 10번과 110번 등 프리웨이 교통까지 큰 혼잡을 겪었습니다. I could not take the chance as it relates to one student or our staff that serve our students.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한 17살 고등학생이 카운티 검시소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숨진 학생이 등교 중에 휴교령으로 인해 배회하던 중이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We don't have any connection to the closure. All indications are that he was heading towards school and not from school, that he had not yet been notified that school had been canceled for the day is the preliminary information we have right now. 이 때문에 교육부를 향한 이번 협박이 실제 감행될 만큼 위험했던 것이었는지 그 진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비슷한 협박 메일을 받았던 뉴욕시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애덤 시프와 브래드 셔먼 등 연방 하원의원들 역시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위협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난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750,000 lives every day. When they make a decision, they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safety of the children of Los Angeles. And I think it's irresponsible, based on facts that have yet to be determined, to criticize that decision at this point. LA시 당국 역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교육당국의 이번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고를 받은 백악관 측도 위협의 정도에 따라 각 지역 당국이 자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시애틀시가 미국에선 처음으로 우버 택시 기사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계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승 기자입니다. 우버 택시 등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들의 노조 결성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애틀 시의회는 어제 차량 공유 서비스 소속 운전자들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technology will continue to evolve. It will continue to create new challenges, but it will also continue to create new opportunities. And that means we have to look at our working conditions differently each time that technology changes. 이 조례안은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단체 협상권을 우버 같은 업체들이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상은 시가 승인한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What we didn't want to do is to tell the city, just go ahead and make one by one piecemeal changes that you think will help drivers. Instead, actually empower the people who are impacted to come forward and say what their concerns are and have those addressed as a whole. 하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연방노동법이 시 차원의 노사 협상 규정을 따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버 소속 택시 기사들은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드론 등록 법안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 비행을 할 경우 2만 7천여 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형사 입건이 돼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호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드론 등록 법안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드론이 여객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So the registration will create an opportunity to provide that basic education, but it will also create accountability so that when a drone is located that has been flying improperly, we'll be able to locate the owner. 새로운 드론 등록 규정에 따르면 드론 소유자는 13살 이상인 자로 신원을 연방항공청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0.5파운드에서 55파운드 무게의 드론으로 오는 12월 21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증명서와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번호를 드론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만일 드론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최고 27,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형사상 25만 달러 벌금형이나 3년형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For blatant violations or other bad acts, we do have both civil and criminal enforcement opportunities available to us. 특히 여객기 안전을 위해 모든 공항에서 최소 5마일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론 비행 시 시야 확보를 위해 비행 고도를 400피트 미만으로 해야 합니다. The stakes are high. One drone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and we'll have a catastrophic accident.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 금리 인상 발표는 바로 내일입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우리 시각 오늘 0시에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내일 새벽 2시에 끝납니다. 결과는 2시간 뒤에 나옵니다. 금융위기가 절정이었던 2008년 이후 7년 만에 제로 금리 종식, 2006년 6월 이후 근 10년 만에 첫 기준금리 인상이 내일 단행될 거라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CNBC의 경제 전문가 조사에서 내일 금리 인상 가능성은 95%였습니다. 더 큰 관심은 발표 이후입니다. 향후 통화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직후 예정된 옐런 연준 의장의 회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The market is expecting a very gradual increase of interest rate next year. How Mrs. Yellen will tell this to the market? This will be important. 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선 시장 분위기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 거란 낙관론에 중국 경기 둔화와 유가 급락 속에 신흥국 불안을 자극할 거란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1% 안팎 올랐고 유럽은 영국이 2.4% 오르는 등 주요국 증시가 9일 만에 큰 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전 세계 대기오염 상태를 보여주는 위성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가장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A의 경우에도 상태는 좋지 않아서
이산화질소 농도가 서울보다 높았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짙은 스모그에 휩싸이면서 안개 도시로 변했습니다. 중국 대도시들은 겨울철만 되면 수시로 나타나는 스모그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기 오염 실태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고해상도 위성 지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세계 195개 도시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추적한 것으로 중국과 한반도 남쪽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붉은색이 짙을수록 농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해가 갈수록 붉은색이 더 진해지고 있습니다. In China, we see an increase in levels over most of the country due to a rise in coal use for power generation. 지난해 서울은 베이징, 광저우, 도쿄, LA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서울은 지난 10년간 이산화질소 농도가 15% 낮아져 대기의 질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경찰에 구속된 한국인 전모 씨가 발화 장치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박재호 특파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27살 전모 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9일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야스쿠니 신사에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서 폭발물을 설치했지만 실패했기에 다시 하려고 입국했다는 말을 했지만 다음 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전 씨의 진술 내용과 현장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은 사건 현장의 파이프 묶음 속에 남아있던 가루에서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 14일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을 통해 한국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경찰은 법규를 검토해 국제형사공조법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 씨는 야스쿠니 신사에 침입한 혐의로 지난 11일 일본 경찰에 구속됐으며 경시청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상을 하루 앞두고 1% 안팎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9원 50전입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것처럼 LA시 통합교육구 내의 휴교령은 오늘 오후 5시 30분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정상 등교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